유제 1-1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미지수를 어떻게 두느냐인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일단 가장 작은 수의 x라고 한번 써보자는 얘기죠. 그 미지수를 주는 방식에서 가장 작은 게 x, 그 다음 숫자는 x 플러스 1, 그 다음은 x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의 수를 두자는 얘기예요. 세 수를. 그리고 그들을 다 덧셈하라고 했으니까 합. 이걸 더 더합시다. x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2. 그렇게 세 개수를 다 더하게 되면 48이 됩니다. 라고 방정식을 세우시고 x 더하기 x 더하기 x 합치면 3x가 되고 1 더하기 2는 3이 되는데 이걸 덧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동량이 아니니까 덧셈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48. 방정식 풀 때는 이제부터 방정식 풀면 되죠. 문자는 왼쪽에 남기고 숫자 3은 어떻게 되죠? 무슨 항? 2항. 2항 하면 없어지고 빼기 3이 되니까 45가 남네요. 양변을 뭘로 나누죠? 3으로. 좋아요. 3으로. 약분되고 x 남고 약분하면 15. 봐. x가 15예요. 그럼 가장 작은 x에 15가 될 테고 그 다음은 16이 될 테고 그 다음은 17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작은 수 x를 뒀던 이유가 뭐냐면 구한 x가 답이기 때문에 여기다 x를 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가장 작은 수 x는 15. 근데 아까 설아가 얘기한 것처럼 좀 이렇게 두면 안 됩니까? 뭐 특별한 말 없으면 가장 가운데다 x를 두고 그 앞에다가 x-를 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쓰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럼 답이 틀리나요? 틀린 건 아니죠. 똑같아요. 만약 이렇게 뒀다고 칩시다. 그럼 세수의 합 x-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 세수의 합은 48. 문제는 똑같아요. 됐죠? x 더하기 x 더하기 x 하면 얼마예요? 3x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더하면 없어지죠. 는 48.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대칭 형태로 두게 되면 계산이 쉬워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둔다는 건데 양쪽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얼마죠? 10. 여기 있죠. 아까는 15가 답이었는데 이번엔 16이면 이렇게 미지수를 달리 두니까 답이 틀린 거 아닙니까? 아까는 구하는 쪽 가장 작은 수의 x를 뒀기 때문에 그 x가 정답이었던 거고 지금 너는 미지수를 x를 어디다 두셨냐면 가운데 있는 수에다가 x를 잡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가운데가 16이니까 앞에 있는 수는 15가 되고 뒤에 있는 수는 17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차피 답은 15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든 답은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마지막 구한 x가 정답인 거지 아니면 그 구한 x를 가지고 다른 쪽에 이제 숫자가 정답이면 요게 결국은 답인 거죠. 이게 답이 아니고 얘가 답이에요. x에서 1을 뺀 게 정답이구나. 그러면 답의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죠. 멀어둬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헷갈리면 보통 구하라는 쪽에 미지수 x를 잡는 게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고 답을 구한 상태에서 바로 답을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잡는 게 좀 좋은 거죠. 근데 특별한 말 없으면 뭐 이렇게 두 번째 미지수를 두는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죠. 이 자연수의 10자리와 1자리를 바꾸면 처음 수의 2배보다 7만큼 크다. 이거 저번에 표 그리는 거 연습 한번 해드렸었는데 기억납니까? 보통 이런 표를 그렸고 여기 뭐 썼냐면 10자리 여기에 1자리 여기는 무슨 수? 처음 수. 그 밑에는 앞뒤를 바꾼 수. 뭐 이렇게 쓰자고 그랬죠. 처음에는 1의 자리만 알고 있어요. 8이라고. 근데 10의 자리를 모르고 있죠. 모르니까 10의 자리를 미지수로 잡으세요. x라고 잡읍시다. 근데 문제 읽어보면 10자리와 1자리를 맞바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던 10자리 x가 어디로 가죠? 바꾸게 되면 1자리로 가는 거고 1자리 8은 10자리로 가겠죠. 1자리와 10자리를 맞바꾸게 되면. 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걸 이제 실제로 숫자로 나타내서 실제 수로 표현하게 되면 처음 수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치? 단위값이 있을 거야. 10의 단위값은 10, 1의 단위값은 1. 각각의 자릿수에다가 그 단위값을 곱해야 돼요. 그치? 1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8. 그럼 줄였으면 더 쓰면 돼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바꾼 수를 실제로 표현하게 되면 10 곱하기 8 더하기 1 곱하기 x. 이걸 줄였으면 x 플러스 80. 자, 이 표현이 어렵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야. 아직 내가 저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려운 표현 아니니까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복습할 때마다 하나씩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처음부터 잘해주면 물론 여러분도 기분 좋고 선생님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활용은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여러 번 반복적 연습하다가 처음에 미지수 담는 것도 쉽지 않고 설명 들어도 그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면 잘 안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제 좀 더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읽어야 돼요. 여기 이 자연수의 10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숫자는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등식을 세울 때 여기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주인공이에요. 등호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등호 왼쪽에 는이니까 결론은 뭘 쓰라는 얘기죠? 10자리와 1자리를 바꾼 숫자를 쓰랍니다. 바꾼 수가 누구였어요? x 플러스 그치, 얘잖아. 이걸 갖다 쓰시면 돼요. 바꾼 숫자 x 플러스 80은 그 다음 처음 수가 어디 있죠? 요거예요. 10x 플러스 8. 처음 수의 몇 배? 2배니까 곱하기 2하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곱하기 2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뭘 쳐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 되면 그런 거 연습하면 돼. 잘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끝난 게 아니네요. 2배를 했죠. 그랬더니 7만큼 더 크다? 7을 더해라. 그렇지. 크다 그러면 더하고 작다 그러면 빼고. 그냥 거기다 더.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이제 계산합시다. 그러면 x 플러스 80은 계산할 게 없고요. 등호 써주고 여기는 곱하기를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럼 2 곱하기 10x 20x 2 곱하기 플러스 8 16. 그렇지. 근데 이게 플러스 써야 되죠? 16. 여기는 플러스 7. 이제 동량 처리해야 되네요. 20x는 이쪽으로 넘기고 80은 숫자니까 이쪽으로 넘기고 그럼 원래 있던 x는 써주고 넘어간 20x가 마이너스 20x로 바뀌고 우변은 16 더하기 70에 이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80이 되니까 16에다 7 더하면 23이고 빼기 80 괜찮죠? 그럼 1x 빼기 20x 마이너스 19x는 80에서 23 뺀다면 음수 붙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57 양쪽을 뭘로 나누죠? 19 마이너스 19. 그치, 마이너스 19 여기도 마이너스 19 여기는 과감히 그냥 지워버리고 x 남기고 음수음수 나누면 약분되고 양수가 되고 57을 19는 나누면 정확히 3이 돼요. 그럼 1의 자리가 3인 숫자래. 따라서 처음 수는 얼마죠? 10의 자리가 3이었죠? 처음 수는 38. 그래.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나눠주는데 4개씩 주면 5개 남고 5개 주면 4개가 부족하답니다. 바나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바나나 개수가 중요할까요? 원숭이 마리수가 중요할까요? 이건 원숭이 마리수가 일단 중요합니다. 구하라는 건 바나나 개수지만 포인트가 원숭이가 몇 마리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나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게 원숭이의 마리수 그 마리수를 x마리라고 합시다. 원숭이가 명은 아니잖아요. x마리. 자, 그러면 바나나 개수인데 이 바나나 개수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몇 종류로 표현되냐면 2종류로 표현돼요. 처음에는 몇 개씩 줬을 때? 4개씩 줬을 때와 두 번째는 5개씩 줬을 때요. 하지만 4개씩 줬을 때나 5개 줬을 때나 바나나 개수는
똑같겠죠? 그럼 4개씩 줬을 때는 한 마리당 4개씩. 그럼 x마리면 x 곱하기 4. 그렇죠. x 곱하기 4죠. 마리수에다가 한 마리당 4개씩 주긴 했으니까 x 곱하기 4. 뭐 이런 거예요. 원숭이 마리수, 바나나 개수로 본다면 원숭이가 한 마리예요. 그러면 바나나는 1 곱하기 4가 필요하고 원숭이가 2마리면 2 곱하기 4, 8개가 필요하고 3마리면 3 곱하기 4, 12개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x마리면 x 곱하기 4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쓴 겁니다. 마리수 곱하기 4. 근데 이렇게 줬는데도 여전히 내 손에는 바나나가 5개가 더 남았어요. 그럼 실제 바나나 개수는 이렇게 되겠죠. 줄였으면 4x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5개씩 줍니다. 원숭이 마리수가 x마리 5개면 곱하기 5.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안 가지고 있죠. 몇 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개가 더 없으니까 빼기 4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하면 5x-4 이렇단 뜻이죠. 근데 말했듯이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바나나의 개수는 같은 겁니다. 봐봐. 근데 그 식을 세울 때 똑같은 말인데 4x 플러스 5는 5x-4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5x-4는 4x 플러스 5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 둘은 똑같은 식이에요. 이런 거잖아. 1 더하기 2는 3입니다라는 말과 3은 1 더하기 2입니다라는 말은 같은 말 아닌가요? 앞뒤만 바꿔 썼을 뿐이지. 어느 걸 써도 상관없는데 네가 문제를 계산하기 편하려면 위 걸로 쓰는 게 나을까요? 아래 걸로 쓰는 게 나을까요? 아래 게 나아요. 아래 게 나아. 왜 그럴까? 그렇지. 이게 만약 이렇게 쓴다고 써봐요. 이걸로 넘어가면 4x 빼기 5x 마이너스 x가 돼요. x 앞에 음수 붙잖아. 그럼 또 다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5x 빼기 4x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5 플러스 4. 아니 얘를 쓰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4x 빼기 5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봐봐. 어떤 식이 더 편해요? 아래 게 훨씬 편하잖아. 둘 다 풀어도 똑같은데 둘 다 하면 똑같이 나와요. 이걸 풀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9. 이걸 풀면 x는 9. 답은 또 둘 다 마이너스로 나누고 마이너스로 나누면 답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왕이면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령껏 문제를 봤을 때 요령껏 등호 좌우는 언제든지 바꿔도 괜찮은데 이거 윗걸 쓰니까 내가 계산할 때 자꾸 음수를 끌고 다니면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 문제가 더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럴 땐 요령껏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큰 게 왼쪽에 가도록 쓰면 좀 더 문제는 계산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원숭이 마리는 이게 x 값이 원숭이 마리수였죠? 원숭이 마리가 몇 마리? 9마리예요. 지금 우리는 원숭이 마리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바나나 개수를 구하죠? 그럼 이 x를 대입해야 되죠? 근데 위식에다 대입하는 게 나을까요? 아래식에다 대입하는 게 나을까요? 어차피 똑같잖아 이거는. 어떻게 나왔죠? 그렇지. 빼기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더하기를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4 곱하기 x가 9였죠? 더하기 5. 바나나 몇 개인가요? 36 플러스 5니까 41개. 네, 이게 문제 정답이었어요. 상품의 원가의 1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해요.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한 개 팔 때마다 750원의 이익이 생겼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왜 어렵냐면 이런 말들을 거의 다뤄본 적이 없고 무슨 단어인지 잘 몰라요. 원가가 뭐냐면 이제 물건의 원래 가격이에요. 내가 이 색연필 장사를 하려고 해. 그럼 장사하려면 나한테 이 색연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땅 파면 색연필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색연필 공장 가서 내가 물건을 사와야지. 그때 이 색연필 하나에 원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내가 사올 때 그 금액을 보통 원가라 불러요. 원가? 그럼 정가는 뭐죠? 그러면 내가 색연필 하나를 1,000원에 사왔어? 내가 사올 때 1,000원에 사왔어요. 내가 팔 거야. 팔려고 금액을 정해도 그게 정가예요.
근데 1,000원에 사는데 1,000원에 팔면 나 무슨 봉사단체에서 나왔나요? 1,000원에 사는데 1,000원에 팔아. 이익이요. 그렇지. 이거 이익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원가에다가 일정한 이익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정가예요. 그러니까 정가대로 팔면 좋아.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어떤 가게 보면 여러분 신경 안 써서 그랬지만 잘 보시면 거기에 금액에다가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데 가면 그 금액 옆에 뭐라 써 있냐면 판매 정가라고 이렇게 택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판매 정가. 그 금액으로 팔겠다고 정해놓은 금액이에요. 그게 판매 정가예요. 판매자 빼고 정가. 근데 보통 이게 정가대로 하면 잘 안 나가, 물건이. 그래서 보통 요즘은 할인 많이 하죠. 할인을 합니다. 이거를 할인가라고 합시다. 할인한 금액, 할인가. 가는 가격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인한 가격의 줄임말, 할인가. 이해되셨어요? 그럼 할인가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정가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뺍니다. 할인 금액을. 이거를 보통 판매가라 불러요. 원래 팔려고 정한 금액이 있었는데 일단 할인 금액을 빼요. 근데 이 보통 할인 금액을 계산할 때가 두 가지거든요.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금액을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팔려고 했던 정가에 요즘 이제 가게 같은 경우 많이 있잖아. 20% 세일, 뭐 30% 세일. 원래 정해진 가격에 일정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빼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아예 금액을 빼주는 게 있어요. 1,000원 빼드릴게요. 뭐 2,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금액을 할인하는 경우. 근데 대부분 다 문제는 이 퍼센테이지 계산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할인 금액을 빼요. 그럼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빼면 그게 판매하는 판매 금액이 되죠. 그럼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이익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익금은 내가 판매한 금액,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면 돼요. 근데 1분 만에 1,000원에 샀어. 이익을 붙여서 1,300원 팔려고 해. 몇 퍼센트 할인했더니 1,200원에 팔게 됐어요. 그럼 1,200원에서 내가 그 물건을 사올 때 금액인 원가인 1,000원을 빼면 2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이 좀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복잡해하죠. 한번 문제는 풀어봐 드릴게요. 어떤 상품의 원가의 1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그 정가에 5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한 개 팔 때마다 750원의 이익이 생겼답니다. 처음에 문제 뭐라고 됐냐면 이 상품의 원가와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 그래서 여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똑같이.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원가를 X1이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정가는요? 저기 써 있어요. 정가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원가에 1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겨요. 원가에 1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긴다? 라는 뜻은 원가 X에 대한 10%니까 100분의 10 이렇게 곱하면 원가 X1에 대한 10% 나오죠. 그 10%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원가에다가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원가 X잖아요. X에다가 이 X에 대한 10%를 더하겠다. 이게 정가야. 근데 앞에 여기 뭐 생략됐죠? 1생략이 다 있죠. 근데 이건 100으로 돼요. 이거 정리해보면 100분의 100x 더하기 이게 100분의 10x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숫자 너무 크잖아? 약분합시다. 이거 약분하면 얼마죠? 10분의 1이에요. 그럼 10분의 10x 더하기 10분의 1x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통분하게 되면 통분을 왜 하죠? 통량 처리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개수는 덧셈할 때 통분 처리. 그럼 10분의 11x 이게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원가 x 그 x에 대한 10% x에 대한 10%면 x 곱하기 100분의 10 100분의 10을 약분하면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계산하려니까 1을 통분 필요했다는 얘기죠. 1이 10분의 10 둘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더하면 10분의 10 더하기 10분의 1 10분의 11 거기에 동량 x라고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가 원래는 내가 이 금액에 팔려고 했어. 근데 안 팔리네? 사람들이 비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원래 이만큼 팔려고 했는데
얼마를 빼도 되겠다고요? 500원을 할인하겠다는 얘기는 500원을 빼고 돈 받겠다는 얘기예요. 500원 빼고 주세요. 이게 판매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팔았더니 개당 750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이익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판매가 빼기 뭐 이익금은 여기 써 있으니까요. 이익금이 얼마였죠? 750원은 이게 이익금이죠. 판매 가격 10분의 11x 마이너스 500에서 뭘 빼는 겁니까? 원가 x를 빼는 겁니다. 처음 원가가 x였잖아요.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다.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정리부터 계산. 근데 말했듯이 이게 등호의 왼쪽과 등호의 오른쪽은 서로 필요하면 이렇게 맞바꿔도 되죠. 괜찮죠? 무슨 말이에요? 등호의 왼쪽 750을 등호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놔도 된다는 뜻이에요.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래야 우리가 좀 보기 편하니까. 그럼 여기는 10분의 11x고 여기는 1이 생략됐으니까 10분의 10x를 빼게 되면 10분의 1x가 남는 거 이해될까요? 마이너스 500은 750. 이 분모 10을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야 되죠? 우리가 복잡한 방정식 풀이할 때 배웠잖아요. 분모 10 있으면 저 10을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한다. 10을 몇 번 분배? 3번. 이렇게 분배하면 10 지워지고 1x, 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5000 이렇게 분배하면 7500 x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5000이 이렇게 이항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000은 지워지고 얘가 플러스 5000으로 바뀌네요. 이항했으니까. 그래서 12,500원. 원래 저 가격의 원가는 저 물건의 원가는 12,500원이었다. 원가 12,500원. 그럼 판매 가격은? 아까 판매 가격이 어디 있었죠? 이게 판매 가격이죠. 아까 정리해놨잖아요. 여기다가 X값인 12,500원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10분의 11 곱하기 12,500원 빼기 500원. 약분합시다. 여기 0 하나 지워지고 0 하나 지워지죠. 그럼 1250에 11을 곱한 거니까 12,500에 1250을 덧셈하면 13,750원. 됐습니까? 거기서 500원을 빼는 겁니다. 빼면 얼마 남죠? 13,250원. 원가 12,500원짜리를 지금 나는 실제로 얼마 팔았냐면 13,250원에 판 겁니다. 그래서 750원의 이익이 남은 거예요. 아까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네. 아니면 이래도 되고 다른 방식도 있다. 자, 잠깐. 다른 방식이 뭐였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잘 봐. 원가 얼마라고요? 12,500원. 여기다 쓸게요. 원가 12,500원. 아까 우리가 12,500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판매가를 구했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원가 12,500원. 이익금은 아까 얼마였어요? 750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판매 가격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식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럼 판매가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12,500원을 이렇게 넘겨서 덧셈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판매 가격은 12,500원에다가 750원을 더한 거니까 이게 13,250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계산. 여기다 뭐 분수 계산이 귀찮으면 저기다 직접 집어넣고 계산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다래가 혼자 하면 6일이 걸리고 승민이가 혼자 하면 12일이 걸린답니다. 둘이 함께 일을 하면 완성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전제 조건을 알아야 돼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의 전체 양
그 전체 1의 양을 꼭 1로 잡아줍니다. 숫자 1로. 그러니까 한 가지 1이다 라는 뜻이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 우리 멍멍이 계집을 하나 만들어 줄 생각이에요. 그럼 계집 하나를 만든다 할 때 1 전체 양을 그냥 1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1, 숫자 1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몇 개 있거든요. 포인트가.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각자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다래와 승민이. 각자 개인당 하루에 이 하루가 왜 나온 거죠? 그러면 단위가 1이기 때문이에요. 며칠. 이 단위 값인 1일. 다래가 1일간 일하는 양. 네. 그 양을 그냥 X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승민이가 1일간 일하는 양 나와 있네요. 미지수 잡지 말고 이건 2학년 푸는 거니까.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다래는 혼자 하면 6일이 걸려. 그럼 다래가 하루에 일하는 양은 얼마나 일할까요? 6분의 그렇지, 6분의 1이에요. 이게 왜 6분의 1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의 일을 얘는 6일 동안 쪼개서 일하는 거야. 그럼 하루에는 전체 일의 양인 1을 6으로 나눈 만큼 하루에 일하지 않을까요? 이해됩니까? 그럼 승민이는 혼자 일하면 12일이 걸린대요. 그럼 얘는 하루에 일하는 양은 1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시작하시면 돼요. 뭐라고 되냐면 둘이 함께 일을 하면 완성한답니다. 도대체 둘이 함께 일한 기간이라는 것은 며칠이라는 거죠. 며칠 필요합니까? 이걸 X1 합시다. 달에는 하루에 일하는 양이 얼마라고 했죠? 6분의 1. 그럼 이틀이라면 여기다 곱하기 2 해야겠지. 하루에 이만큼 하니까 이틀 하면 곱하기 2. 3일하면 곱하기 3. 그럼 X1 동안 하게 되면 달에는 얼마만큼 일을 하게 되죠? 6분의 1 곱하기 X. 줄였으면 6분의 1X. 승민이는 12분의 1X인 거 이해될까요? 그럼 다 됐어요. 달에가 X일 동안 일하는 양 6분의 1X. 승민이가 X일 동안 일하는 양 12분의 1X. 그럼 두 사람 X 동안 일하는 양을 합치게 되면 일이 완성된다. 일 하나가 마무리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역시 이것도 좀 익숙치 않은 표현이라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해. 근데 익숙치 않아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거의 다뤄본 적이 없어서. 표기법상 전체 일량을 1로 잡는 것. 그 다음에 한 개개인이 하루에 일하는 양. 그거를 이렇게 문제 조건에 맞게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1이라고 그렇지. 만약 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1일간이 아니고 1시간 동안 일하는 양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정리하고 하루에 일하는 양이 이만큼. 근데 이걸 X일 동안 일하게 되니까 곱하고 그럼 각자 일하는 총량이 나오죠. 그 두 사람 일하는 양을 다 합치게 되면 일 하나가 마무리된다. 전체 일이 끝난다라는 표현으로 는 1이다 라고 이제 쓴 거죠. 그래서 6과 11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분수가 표현된 것들을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6과 10의 최종 배수인 12를 곱해요. 몇 번 분배? 3번 분배. 이거 분배하면 2x 남고 이거 분배하면 1x 남고 여기 분배하면 12가 되고 합치면 3x는 12.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4. 둘이 며칠 동안 일해야 되죠? 4일 동안. 이 일을 둘이서 4일 동안 같이 일하게 되면 이 일이 완성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맞아요. 2개. 사실 여기가 지금 여러분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1학기 때 두 학교가 모두 다 자유학계제라 시험을 안 보죠. 그래서 여기가 시험이 안 나와서 그렇지. 만약 이 부분이 시험에 1학기 때 여러분 시험을 본다면 여기 있는 거는 100% 출제됩니다. 100%예요. 선생님 보통 100%란 말 잘 안 쓰는데 어떤 학교든 간에 활용 문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거리 속력 시험 문제를 안 내는 학교는 없어요. 다 냅니다. 다. 자,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를 풀려면 여기 좀 책에는 안 써져 있잖아요. 여기다 따로 써놓으세요. 지금 선생님 설명드리는 거를. 거리 속력 시간의 문제를 풀려면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활용 문제. 얘를 풀려면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거, 공식. 무슨 공식이요? 이 공식. 이거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거석시 공식. 우리가 문자식 처음 배울 때 이거 배웠잖아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이 공식은 필히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적당한 그림. 적당히, 선생님 꼭 그림 그려야 됩니까? 라는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그림은 우리는 미술 시간 아니잖아. 여기서 무슨 정물화 그리고 인물화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표기를 하기 위한 내용을 쓰는 것 뿐이죠.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자꾸 문제 풀 때마다 문제 한 줄 읽고 탁씩 세우다가 또 문제 또 읽어야 되고 또 이게 너무 반복적이라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내용 정리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두 번째,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이게 핵심이에요. 거리, 속력, 시간, 표를 작성합니다. 표요? 표는 대부분 다 거의 웬만한 식들은 거리, 속력, 시간표가 이 표를 그립니다. 거리, 속력, 시간. 이 표를 그려요. 그럼 이 두 칸은 뭘 쓰는 겁니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여기에는 상황 1이 있을 거예요. 상황 1, 상황 2.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면 산을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 도서관 갈 때, 도서관에서 학교 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잘 위에다 쓰시면 돼요. 자,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잘 들으세요. 지금 보시면 거리 칸, 속력 칸, 시간 칸, 물론 총 칸은 6칸이지만 실제로는 몇 칸이 나오냐면 3칸이 나옵니다. 가로로. 거리 칸, 속력 칸, 시간 칸 이렇게 3칸이 나오는데 순서와 관계없이 이 3칸에다가 뭔가 숫자나 문자를 때려 박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넣을 때 다시 말하자면 순서대로 아니요. 거리 칸, 속력 칸, 시간 칸 순서대로 쓴 게 아니야. 순서대로 쓴 건 아니고 3칸 중에 한 칸에는 미지수로 그 칸을 채웁니다. 미지수요? 무슨 미지수요? 문제 보면 다음 올라갈 때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거리가 미지수예요. 거리에다 x를 두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언니와 동생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에다 미지수를 두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정해진 건 없어요. 거리, 속력, 시간 중에 구하라는 쪽에다가 일단 미지수 한 칸을 채워 넣습니다. 그럼 이제 2칸 남죠? 그 2칸 중에 한 칸은 어딘가에 숫자로 칸을 채우면 돼요. 숫자요? 그 조건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막 쓰는 게 아니고 조건에 필요한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거의 속력에 보면 숫자가 잘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란 말을 쓴 이유가 100%는 아니고 웬만하면 속력이 숫자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뺀 나머지는 속력에다 숫자를 채워 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칸은 어딘가 나머지 한 칸이 있겠죠? 그 나머지 한 칸은 공식으로 채워 넣어요. 공식이요? 이거. 이 공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공식으로 칸을 메꿔 놓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방정식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이제 푸시면 돼요. 푼다. 뭘 푼다? 방정식을 풀겠죠, 당연히.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만 잘 지키시면 오히려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점수를 딸 수 있는 단원이에요. 오히려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잘 안 지키시고 막 자기 혼자 막 열심히 푸는 친구들 보면 나중에 이제 답을 맞추는 과정까지 좀 연습량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 단계를 잘 거치시면 웬만하면 몇 번 안 하고도 금방 잘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건지 한번 간단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실까요? 예제 1번 문제. 와, 책도 지금 표 그려놨잖아. 자, A와 B점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왕복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갈 때는 시속 60km, 올 때는 시속 80km로 달렸더니 총 3시간 30분이 걸렸다.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내용 읽었죠? 뭐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당연히 공식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적당한 그림을 그려. 적당한 그림을,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죠? 말했잖아. 그냥 정말 아주 간단한 적당한 그림이에요.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A에서 B로 갈 때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시속 60km로 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B에서 다시 A로 돌아올 때는 시속 80km로 옵니다. 걸린 시간은 얼마? 3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 짚어야 됩니다. 30분은 좋은 편일까? 좋지 않은 편일까? 좋지 않은 편이에요. 왜 안 좋죠? 그러면 속력의 단위를 보세요. 속력의 단위가 뭐로 써져 있냐면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 문제 푸는 동안 단위 값을 전부 다 시속이니까 시간의 단위는 C로 바꿔놔야 되고,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로 써야 돼요. 만약 미터로 나와 있으면 킬로미터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분이 나와 있으면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리는, 지금 구하라는 게 거리니까 거리를 그냥 A에서 B 사이 거리, 얘를 X 단위는 임의로 문제에서 킬로미터니까 내가 킬로미터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자는 얘기죠. 근데 시간이 안 맞아 그러면, 근데 시간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3시간 30분을 표현할 때 이게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3시간은 3으로 쓰면 되죠? 근데 거기다 30분이 추가되어 있잖아. 더하기 30분을 C로 바꿔야 돼요. 분을 C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60분에서. 그렇지, 60분에 30, 시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럼 3 플러스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6 플러스 2분의 1 덧셈하면 2분의 7시간이 되는 거예요. 3시간 30분은 2분의 7시간으로 꼭 바꿔놓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냥 풀 수 없어요. 그냥 만약 문제인데 총 3시간 그러면 그때는 3이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게 분이 나왔기 때문에 분을 시간으로 바꾼다. 이렇게 간단한 그림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그림 안에 다 있어요. 지금 내용은. 다시 문제를 볼 필요는 없죠. 이제 적당한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표를 작성합니다. 이 표. 2칸 나누고 여기 3칸. 거리, 속력, 시간. 단계별로 따라 움직이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황 2개. A에서 어디로 갈 때? B로 갈 때. 그 다음은 B에서 A로 돌아올 때. 거리 칸, 속력 칸, 시간에다가 이제 칸 채워 넣어야 돼요. 제일 먼저 미지수. 지금 뭘 구하라는 얘기죠? A와 B 사이에 거리. 거리에다가 X를 쓰시면 돼요. 거리. 그럼 A에서 B까지 거리. X 킬로미터. 단위는 생략합시다. 그럼 A에서 B까지 거리가 X 킬로미터야. 그럼 B에서 A까지 거리는? 얘들아. 친애하는 여러분들아. A에서 B까지 거리가 X 킬로미터예요. 그럼 B에서 A까지 거리는? 똑같은 X겠죠. 같은 거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같은 거리를. 한 칸 미지수로 채웠나요? 기억해요? 아까 전에? 한 칸 미지수. 한 칸 뭐 하시라고요? 숫자. 근데 보통 숫자는 어디 잘 나와 있다고? 속력에 잘 나와 있어요. 속력 보세요. A에서 B로 갈 때 속력.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잖아. 60. B에서 A로 올 때 그렇지. 속력. 80. 단위는 생략합시다. 여기까지 됐네요? 미지수 채워놓고, 숫자 채워놓고,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한 칸은 공식인데, 나머지 한 칸이 어떤 칸이에요? 시간 칸이잖아. 시간 칸에다 공식을 이제 이 칸을 때려 박아 넣으란 뜻이죠.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시간이 뭘 뜻하는 거죠?
A에서 B로 갈 때, 이거 한글로 쓰면 A에서 B로 갈 때 걸린 시간. 그럼 당연히 A에서 B로 갈 때 속력분의 A에서 B로 갈 때 거리. A에서 B로 갈 때 속력 60분의 거리 X. 그럼 여기는 B에서 A로 갈 때 걸린 시간. 그럼 B에서 A로 갈 때 속력분의 80분의 그때 거리 X.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방정식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등식을 만들어야 돼요. 등식을. 그럼 어떻게 해서 등식을 만들어야 되냐면 이제 해석을 A에서 B로 갈 때 걸린 시간과 B에서 A로 갈 때 걸린 시간을 서로 뭐 해야지만? 더해야 되지 않나요? 왕복 시간 구하는 거잖아. 그치? 왔다 갔다 왕복 시간이니까 A에서 B로 갈 때 걸린 시간 60분의 X에다가 B에서 A로 갈 때 걸린 시간 80분의 X를 서로 더하면 여기 뭐 써야 돼요? 총 시간, 총 왕복 시간. 아까 썼죠? 우리가 구해놨죠? 총 왕복 시간 2분의 7시간. 그 시간은 2분의 7이 된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났어요. 여기 풀면 돼. 뭘 곱해야 되죠? 60과 8에 그러니까 6과 8의 최송배수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6과 8의 최송배수 24. 24. 0 하나 붙였으니까 240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몇 번 분배? 3번 분배. 처음에 60분의 x에 240 곱하면 10이 약분되고 6과 24 약분하면 4가 남죠? 이 정도는 계산될까요? 4x 더하기 240과 80을 약분하면 3이 남지 않나요? 3x. 여기 계산 잘해야 돼. 여기 곱하기 240 하는 거예요. 약분은 얼마 남죠? 120. 120에 7 곱하면 840 좋습니다. 이제 동량 처리합시다. 4x 더하기 3x. 7x는 840. 양배를 뭘로 나누죠? 7로 이렇게. 지우고 x 남고 120 단위는 x가 지금 아까 뭐였죠? 거리잖아요.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 아, A와 B 사이의 거리가 120km였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푸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일단 합시다. 민경이가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먼 거리를 시속 3km를 걸어서 내려왔어요. 총 4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건 그림 어떻게 그리죠? 산이니까요. 이렇게 산을 그리시고 내려올 때 거리가 더 기니까 약간 길게 그리시면 됩니다. 나랑 똑같이 그리는 건 아니고 뭐 대충 그런 거예요. 여기 정상이야. 근데 지금 민경이가 올라갈 때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시속 2km로 올라가요. 근데 내려올 때는 시속 좀 빠르게 내려오겠죠? 아무래도 내리막길이니까 3km. 총 몇 시간 걸렸냐면 4시간 걸렸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올라갈 때 등산로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x라고 합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은 딱히 단위가 안 맞는 게 없죠. 4시간 뭐 분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속 시간에 다니는 시 거리에 다니는 킬로미터를 구하는 거니까 요 거리를 내가 x 킬로미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표 작성하는 거죠. 표. 이 표. 항상 이 표입니다. 거리 칸, 속력 칸, 시간 칸. 이건 뭐죠? 상황 1 올라갈 때, 상황 2 내려올 때. 올라갈 때 거리 구하는 문제 아니에요? 세 칸 중에 한 칸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올라갈 때 거리에 x를 둡니다. 이걸 구하라는 문제니까 내려올 때 거리 잘 보세요.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몇 킬로 더 길다고? 2km. 그럼 뭐라 써야 돼요? 2가 더 긴 거야. 플러스 2. 곱하면 안 됩니다. 더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얘가 10km. 그럼 얘는 몇 킬로미터?
12km, 2km 더 기니까. 아, 앞쪽에 있는 거리보다 얘가 2가 더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미지수를 한 칸 채웠죠? 괜찮아요? 그 다음 뭘로 채워야 돼요? 그 숫자는 보통 뭐 보면 된다고 그랬죠? 속력. 올라갈 때 속력. 2. 내려올 때 속력. 3. 좋아요. 나머지 한 칸 뭐라고 쓴다고? 공식. 이건 시간이네요.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 분의 거리. 요거 쓰시면 돼요. 속력 분의 거리. 이때 시간은 당연히 이때 속력 분의 이때 거리니까 요거 쓰시면 돼요. 3분의 x 플러스 2.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이제 문제는 시간이니까 마지막에 우리 안 쓴 내용 있죠. 총 걸린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게 뭔가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얘가 내려올 때 걸린 시간. 둘을 합치면 몇 시간? 4시간. 이 식을 세면 된다고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2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 3분의 x 플러스 2. 둘을 더하면 총 걸린 시간은 4시간. 방정식 풀라니까 분모가 좀 안 좋네? 뭘 곱하죠? 6. 이제 2, 3에 6. 분배 3번.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 분배하면 약분하고 얼마 남아요? 3 곱하기 x니까 3x.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3과 6을 약분하면 얼마 남죠? 2가 곱하기 남는데 분자가 2개네? 뭘 쳐야 되죠? 가로. 좋아요. 분배합니다. 몇 x? 2x. 이거 분배하면 플러스 4는 이거 분배해야 됩니다. 4, 6, 24. 동량 처리합시다. 3x에 2x 더하면 5x가 되고 이 플러스 4가 이항하면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 4. 24 빼기 4. 20. 양들 5로 나누네요? 네. x는 4. 아, 올라갈 때 거리 구하는 문제인데 단위는 킬로미터. 올라갈 때 4km다. 그럼 당연히 내려올 때는 6km겠죠. 2km 더 기니까.